얘들아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진지한 얘기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물론 재밌고 유쾌한 영상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해 주기는 하지만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다가왔지 않겠어? 선생님이 평소에 질문 게시판에서 사회나 역사에 관련된 학습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지만 유독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역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그 외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시험 공부는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시험 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또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선생님의 의견을 조언을 해주려고 영상을 준비했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그동안 제일 많이 했던 공부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생님 생각을 알려주도록 할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딱 시작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험 공부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선생님이 많이 받아.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선생님은 조금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시험 대비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능력에 따라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학교 수업도 굉장히 잘 듣고 그리고 예습, 복습도 평소에 철저하게 해놨어.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있는 상태야. 이런 친구들이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기간하고 나는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 잘 안 듣고 평소에 예습, 복습 같은 거 잘 안 해두고 그랬던 친구들이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시험 대비를 언제부터는 시작해야 되느냐? 아주 짧게 잡았을 때는 정말 최소한 시험을 말아먹지 않으려면 2주. 그리고 나는 진짜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교과서 보고 참고서 보고 문제도 풀고 프린트물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최소 3주 전에는 공부를 시작해야 돼. 물론 4주 정도 기간을 잡고 하면 더 좋겠지. 왜냐하면 중간고사랑 달라서 기말고사는 시험을 치르는 과목도 굉장히 많고 모든 과목들을 이렇게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최소 3주 전에는 시작하라. 하지만 욕심이 많은 친구들, 진짜 시험 대박 내고 싶은 친구들은 4주 전부터 미리 계획을 짜서 시험 공부를 시작하라. 이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야. 두 번째로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이 시험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봐야 되는 게 교과서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프린트물 나눠주신 것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근데 일단 선생님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문제만 지나치게 너무 많이 푸는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문제의 함정이라고 하는 건데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자꾸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100문제를 풀든 200문제를 풀든 실제로 이거 오토바이가 아주 제대로 지나가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에 시간을 조금 덜 할애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듣고 나서 강의, 인강으로 예습을 하든 수업 이후에 복습을 하든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해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질문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애매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떤 과목이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암기도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내용을 이해해.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이나 필기가 가장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은근슬쩍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말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주셔. 그런 걸 평소에 수업을 듣고 표시를 잘 해놔야 시험 대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코스야.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외워줘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사회 역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과목들에도 모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70% 80% 이상 내가 내용을 머리에 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도 무조건 문제집 한 권, 두 권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풀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맞춘 문제, 내가 찍어서 맞춘 문제, 혹은 내가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을 따로 뽑아서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다시 말해서 오답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 시험 문제가 우리 학교는 좀 어렵게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교과서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탐구활동, 생각해보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봐야 되겠지? 이번에는 선생님의 과목 사회와 역사 공부법을 알려줄 텐데, 일단 사회와 역사는 성격이 좀 달라. 사회는 가장 중요한 건 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우리 요즘 중학생들이 책을 많이 안 읽잖아. 그래서 단어 같은 것들이나 용어에 취약하거든. 단어나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문장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설렁설렁 넘어가면 시험에서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문제도 제대로 안 풀려. 그래서 사회는 처음에 내용을 공부할 때 하나하나 용어나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역사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끊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전부 다 스토리가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었구나.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암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를 할 때보다 훨씬 쉬워진다는 거야. 사실 제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 멘탈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사실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중학교 때는 이 멘탈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거든. 근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멘탈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중학생 멘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과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뭐 친한 친구 아니면 본인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뭐든지 비교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비교를 하는 순간 그건 스트레스가 되지 나에게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어. 성적도 그렇고 뭐 외모도 그렇고 모든 건 그 친구는 그 친구고 나는 나야. 비교를 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찾고 또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절대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멘탈 관리의 핵심은 끝나고 난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곱씹지 말라는 거야. 중간고사가 끝났어. 근데 뭐 내가 몰라서 틀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찍었는데 틀린 것도 있고 실수로 틀린 것도 있지.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야. 내가 틀린 문제들을 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 다음에는 다음 시험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성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때 이거 2번 했으면 맞을 수 있었는데 막판에 3번으로 고쳐가지고, 이런 식의 생각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일단 문제점을 분석했으면 머릿속에 그걸 포맷을 해야 돼. 리셋을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있을 시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진짜 현명하겠지. 자꾸 지나간 것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 이게 멘탈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뭐 꼭 공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된 거라든지 너희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잡생각에 내가 공부도 안 되고 평소에 너무 힘들다, 머리가 복잡하다 그럴 때는 이건 선생님이 정말 써보고 굉장히 효과를 얻은 방법인데 메모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기록해 놓으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핸드폰 메모장, 그 다음 책상에 있는 탁상 달력, 그 다음에 다이어리 이런 데다가 해야 될 일, 고민해야 될 것, 지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거든.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멘탈이 강해졌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다는 걸 느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실천을 하면서 너무나 큰 효과를 본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기 바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야.
나는 못생겼어, 왜 나는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성적이 안 나올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정말 열심히 기말 대비해서 우리 진짜 뿌듯한 결과를 같이 얻어보자. 선생님이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 여러분 안녕.